7년 전 사랑하는 딸을 잃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 깊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제 남편과 다름없던 사위는 돈을 들고 다른 여자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배신감과 원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칼을 맞은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들이 문득문득 다시 떠오르곤 했습니다. 특히 늦은 밤 홀로 남겨진 방에서 딸의 사진을 볼 때면 그 아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7년 만에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저는 늘 하던 대로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부드럽게 피부에 닿는 감촉을 느끼며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바람소리, 새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때 제 시야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와 함께 걷고 있는 남자는 7년 전 제 곁을 떠났던 사위, 민호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는 분명 민호였습니다. 그의 옆에 있는 아이는 제 손주였습니다. 제 딸을 닮은 예쁜 아이. 눈망울이 딸아이와 똑 닮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신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민호는 제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굳은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아이는 낯선 할머니를 경계하는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장모님, 오랜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7년 전과 다름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어색함과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죄책감과 후회가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그를 향해 품어왔던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민호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서로에게 할 말은 많았지만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묻고 싶었지만 먼저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니?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지훈입니다. 지훈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할머니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마치 딸아이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처음 보지? 할머니는 내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했어. 너도 할머니를 보면 내 엄마가 생각날 거야. 지훈이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뺨에는 홍조가 돌았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7년 동안 그리워했던 제 손주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제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겼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고독감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훈이를 만나게 되었고 지훈이를 키우면서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그에게 삶의 이유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딸의 유산을 정리하고 지훈이를 키우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는 딸을 잃은 슬픔과 저를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저에게 연락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 그를 오해했던 죄책감과 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손주를 다시 만난 기쁨 등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더욱더 오열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 그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미안하다. 너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라고 말하며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따뜻한 화해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 지훈아, 할머니랑 같이 살래? 라고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그렇게 7년 만에 저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찾았습니다. 비록 그동안 많은 아픔과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지훈이와 민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딸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딸을 향한 그리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앞으로 겪을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